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또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천은 전문가님과는 특징주의 흐름 짚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유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또 오늘부터 있을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관망세가 짙어지는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특별한 모멘텀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추석 전까지는 관망 흐름이 이어지려나 봅니다. 오늘도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전일 캐나다의 CPI 지수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지수 하락,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는 내용이, 어제 이제 캐나다에서도 CPI 지수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좀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하는 모습, 나와주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에서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이제 중반 이후로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 마감 상황을 봤었을 때 그래도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좀 보긴 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오늘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반등세가 좀 나와주는 반면에 다른 중소형주들, 특히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특히 의료 AI 쪽도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보이고 있고, 월요일부터 계속 지수가 또 하락이에요. 이렇다는 반등 없이 계속 좀 하락 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마 추석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란탁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번 9월 달은 계속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중에 있고, 지금 상승하는 테마들도 그렇게 눈에 띄거나 강한 테마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전일 일단 직전에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한 지지선 자리를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요 880선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추세를 보자면은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좀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저점을 자꾸 내려가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고점도 낮아진 이런 모양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락장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강한 상승으로 올려주든가 양봉으로 끌어올려서 강한 거래 대금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저점을 좀 지지하는 모습,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돌아서는 모습. 직전의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제 이런 구간이 좀 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은 일단 반등, 이렇게 이런 저점에서 올라와 주는 모습, 강한 양봉을 한번 좀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좀 나와줘야지 10월 달이 좀 그나마 편하게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겠죠. 3분기 실적이 뭐 양호하게 좀 나오는 기업들이 좀 나와줘야지 뭐 그래도 지수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이쪽도 계속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계속 하반기가 어쨌든 뭐 IT 업종도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좀 만들고 반등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9월 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박스권 장세인데 이제 하단 부분 제가 코스피 코스닥 하단 부분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아마 860선 정도의 지지선이 좀 잡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강한 지지선 자리 구간이라서 아마 이번 주 이제 FMC 끝나고 추석 전에 요 구간까지 한번 좀 내려온다면은 요때는 한번 좀 강하게 매수세를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수 더 밀리면 이제 한 번 정도 더 강한 하락이 나오면은 860선 정도까지 내려올 텐데 이때는 한번 좀 단기적으로 좀 종목들을 매수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로 넘어가서 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좀 그나마 양호한 흐름이에요. 코스닥 대비해서는. 21선 자리는 지지해 주고 있고, 아직 뭐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 역시나 또 오늘 FMC, 오늘 새벽에 있을 F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할지, 어떤 또 업종으로 좀 자금이 몰릴지, 그런 거 좀 체크해 보고, 혹시나 또 내일 시장이 또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굳이 낙폭이 큰 종목들 매수하시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한번 또 종목들도 보고 수급상을 체크하신 이후에 신규 매수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들어서는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현금화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송에서도 요즘에는 일주일에 종목 한 가지씩만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에서 정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9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었고 80만 원대를 잠깐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개인들의 좀 보유 비중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에코프로만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포스코 쪽은 크게 반등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큰 호재나 계약건이 나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낙폭을 봤었을 때 130만 원 자리에서부터 지금 100만 원짜리까지 깨졌죠. 그래서 지금 30% 이상 빠진 구간에서 요 며칠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이런 지지 가격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자리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이제 반등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제 21선 자리 이제 10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하러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악재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중국산 LFP 배터리가 재고가 많다,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가 많이 남는다고 해서, 달라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제품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도 계속 수주권은 이미 확정돼 있고요. 이미 계약권에 대해서 생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좀 안 좋다,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공매도에 의한 매도도 있고 최근에 또 인버스, 2차 전지 관련 인버스 ETF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들이 좀 몇 개가 있긴 해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도 일단 실적이 받쳐주거나 업황이 좀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지금 짧은 흐름으로는 지금 9월달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종들이 다 조정을 좀 받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9월달에도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인 업종들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지면은 이렇게 또 오늘처럼 반등 시세가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여기 앞선 매물대가 좀 있을 거예요. 100만 원 이하부터 좀 매수했다가 좀 반등 시에 이제 빠지는 단기성 자금도 있을 것이고 뭐 130만 원대부터 계속 물려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 이제 좀 정리하고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손절 물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반등 시에는 이런 윗꼬리를 달게 만드는 또 물량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단기성 자금을 좀 제외하고 좀 긴 흐름으로 뭐 12월, 1월 내년까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장 가능성적인 면에서는 뭐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뭐 상승과 하락 이렇게 좀 보시는 거는 좀 많이 피곤하실 거고 일단은 뭐 100만 원 이하니까 여기 이하에서는 또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만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미 좀 보유해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뭐 생각하시는 가격대까지 원래 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그런 자리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가격대, 지금 이 90만 원대 정도에서 좀 조정을 또 받는다. 그랬을 때는 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포스코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부 물량을 좀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에코프로가 지금 4% 정도 상승인데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닌데 역시나 이렇게 가격적인 지지 이런 구간에 지금 다시 왔다.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가 지금은 지지 구간으로 좀 잡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구간도 한번 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좀 담아봐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현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포트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래도 물량을 좀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은 당장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금 가격은 괜찮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5G 통신 장비들 쪽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이스테크와 KMW 어제 모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부터의 흐름은 또 어떨까요? 네,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상승이 났고, 어제도 상승이 났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원인을 좀 뭐 찾아보면은, 독일에서 26년까지 이제 중국 화웨이 제품, 5G 중국 5G 제품을 이제 퇴출시키겠다. 이런 뭐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해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2,000원대에서부터 4,000원 돌파가 나기 때문에 2배 이상 이제 올라오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또 개파락한 거를 또 이겨내고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썩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온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독일의 화웨이 제품 뭐 부품 이제 26년이면 아직 멀었어요. 뭐 당장 24년도 안 왔는데 26년까지라고 하니까 뭐 기간은 좀 많은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5G 쪽이라든지 뭐 6G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원체 제가 이 업종을 좀 좋게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휴대폰에서 5G 모드를 써봐도 5G가 좀 잘 안 터지기도 하고 여태까지 그냥 돈만 달린 것 같은 그런 속은 것 같은 기분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딱지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와 있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상승 나왔을 때 오히려
5G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을 거고, 뭐 KW도 오늘은 좀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좀 됐죠. 일단 윗꼬리 좀 달고 있고, 거래 대금도 1,400억 정도 터졌는데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재공략을 한다, 5G 쪽으로 재공략을 해보고 싶다. 저점에서 거래 대금 터진 거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이제 다시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정부에서 뭔가 5G라든지 6G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내용이 나올 만한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까지 올릴 만한 그 독일에서 26년까지의 화이 제품에 대한 뭐 제재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좀 이 5G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해요. 의아스럽긴 한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올린다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올라가면 그게 맞는 거니까, 일단 저도 일단 거래 대금이나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한 번 이거 다시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라고 보진 않아요. 한 번 더 재상승 눌림을 주더라도 한 번 정도의 재상승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니까 한 번 또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왔을 때 어떤 이슈나 뭐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지 그런 제도적인 면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시장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좀 최근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꽤 어렵고, 저도 판단이 좀 잘 안 서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런 업종이나 테마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추석 연휴까지 아마 계속 분위기 자체는 테마주가 그렇게 썩 재밌는 장은 아닐 거예요. 상승했다 하더라도 뭐 바로 조정받는 시장이 좀 나올 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재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5G도 아직인데 6G는 과연 상용화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말씀도 좀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재료가 가능할지도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가요.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암 치료 관련해서 이 중입자 치료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인데 앞으로의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부터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중입자 관련해서 뭐 암치료 완전 관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중입자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테마라서 아마 어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요 관련주들이 이제 중입자 관련주라고 해서 모비스와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선암도 같은 테마로 엮이거든요. 근데 모비스랑 선암 같은 경우에는 또 테마로 엮였었던 종목들 중에서 예전에 우리 그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가 아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른 테마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쪽으로 같이 지금 엮여서 상승이 나왔었던 테마가 이제 모비스랑 선암이었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좀 올라간다는 거는 일단은 이 시장에서는 갈 만한 테마가 없기도 하고, 이게 확실한 관련주가 아니에요. 우리 초전도체 쪽 관련해서도 엮이는 종목들이 좀 확실하게 뭐 매출이 연관돼 있거나 이 회사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고 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이 중입자 관련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비스라는 종목들도 올라간 거고, 비츠로테크라는 종목들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그나마 좀 강한 테마로 볼 수 있는 게 중입자 테마라서, 오늘 좀 어제도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늘 갭상승도 크게 떴지만 차익실은 안 나오고 바로 전고점까지 확인하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옆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이 전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봤었을 때도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뭐 지금은 이제 가는 종목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서
역시나 비슷한 패턴으로 올리긴 했는데 내일 정도에 이 정고점 자리 4,800원 부근이 될 텐데 이런 자리를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길게 빠지는 음봉 요거에 대한 대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초전도체와 비슷한 뭐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고 그런 좀 약간 엮이기 좀 어려운 좀 억지로 좀 갖다 붙이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일단 말씀드린 요 4,800원 부근 요 자리 부근 오면 아마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는 뭐 물량 손절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제 대장주가 모비스이기 때문에 모비스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로 크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는 좀 뭐 절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뭐 전업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뭐 이런 종목들로 뭐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시긴 한데 일반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은 좀 배제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입자 치료란 무엇인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역시나 초전도체처럼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실 수 있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매매는 가급적 삼가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좀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섹터들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 다시 한번 리뷰로 만나볼 텐데요. G2파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자력 관련해서 다뤄봤던 종목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웨스팅하우스에서 일단 미국 법원에서 일단 뭐 소송에 대한 기각을 좀 했죠. 그런 내용 때문에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반박 항소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대부분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쉽게 뭐 끝날 것 같진 않고 뭐 이게 재판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26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저 원전 쪽 물론 지수 흐름도 썩 좋지 않은데 원전 테마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뭐 하반기 저는 일단 원전 테마도 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게 아직 뭐 나와야 될 계약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 뭐 일단 이번 주 안에는 한번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0원대 정도 자리는 강한 또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지금 이제 고유가 상황에서도 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전력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유가에 대한 수혜도 일단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 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런 10,000원대 자리를 잠깐 이탈했다가 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침에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시초가 뭐 시작하자마자 5분 정도 상승 확 나왔다가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밀리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고 뭐 기사 하나 좋은 거 내보내고 나서 갑자기 슈팅 나왔다가 또 음봉으로 쭉 빠지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한다. 나는 좀 이런 종목을 좀 좋게 본다. 긍정적인 테마가 있으면 좀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게 좋다. 10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좀 아까 말씀드린 좀 위험한 테마들이 몇 가지가 좀 있긴 해요. 확인되지 않은 그런 테마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테마만 좀 피해 주시면서 매매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 의해서 좀 밀렸다 하더라도 10월 달 이후에는 충분히 또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오늘 또 지수가 또 많이 밀려서 또 오후장에 이거 많이 밀린 거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이렇게 좀 많이 질문들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추석 이후에 하시는 게 좋고 뭐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내일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을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공략주는 계속 제가 지금 9월 달에 최소한으로 좀 드리고 있어요. 뭐 8월 달에는 거의 매일 하루 한 종목씩 드렸다면은 지금 9월 달은 뭐 일주일에 한두 종목 공략주를 좀 드릴까 말까 한데 되도록이면은 예, 매매 자체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도 좀 종목수를 확 줄이면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한 10월 달까지 예,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에 오늘 밤부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FOMC가 있기 때문에 당장 좀 성급한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특징주들의 흐름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부터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종목 어제에 이어서 3기 EV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 포트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내일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험한 흐름이 정확히 짚히고 있습니다. 오늘 10% 넘는 하락까지도 나왔었던 종목인데 사실 어제는 3%대까지 살짝 양봉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또 방송 직후로 해서 빠르게 빠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선윤 신당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이렇게 주가가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정말 방송 보신 분들은 아무쪼록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오늘 빠진다 말씀 드렸어요. 오늘 얼마까지 정도 부근에 빠질 거냐. 8월 30일 종가였던 4,624원 부근의 움직임을 보일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고 나서 조금 흘러내리더니 오늘 시원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가격대 부근은 보여줘요. 자, 근데 이게 일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일전에 한번 일요일 저녁 방송에서 좀 나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직도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방송을 보시고 제 그간의 강의 방송을 따라서 보신 분들이라면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몇몇 분들은 마스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수익을 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파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속상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실 3기 EV는 금요일 날도 또 빠질 겁니다. 내일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권리 공매도를 통한 매도 흐름이 나온 거지만 내일도 권리 공매도 할 수 있고요. 모레는 권리 공매도가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계좌에 들어오는 주식으로 매도 처리하시는 분들도 금요일 날 발생을 할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락이 또 나온다는 거죠. 미래산업도요. 제가 이것도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고점입니다. 어디 자리가요? 여기요. 이 자리 짚어드렸습니다. 그죠? 파세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권리 공매도 떨어집니다. 8월 31일 날 이때는 뭐예요? 받은 주식에 대해서 그냥 뭐 합니까? 매수가. 그러니까 매수 단가에 맞춰서 그냥 원금을 찾는 전략으로 정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상증자 역시나 권리공매도 안 한 물량에 대해서 9월 4일 날 나왔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밀려버려요.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3기 EV 오늘 제 리딩 따라서 대응하신 분들 돈 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률로 따져보자면은 한 10% 이상은 결국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괜찮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증자 종목 1년에 이런 종목들이요. 꽤나 많이 생깁니다. 그냥 무상증자 종목만
따라하셔도 제 방법으로만 대응하셔도 뭡니까? 네, 1년의 수익률 꽤나 많이 납니다. 한 30에서 50%까지도 1년의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들은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3기 EV는 더 이상 당분간은 쳐다보실 종목은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음 주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필에너지 볼게요. 이 종목이 우선은 무상증자를 한다고 공시가 나오고 나서 9월 14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9월 14일 날 18% 상승이 나왔고요. 장중 최고가 24%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날 따라 들어가시는 건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현재 창에서 뉴스 들어가신 다음에 공시창 보시고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시면 공시창을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나와 있다고요. 10월 4일이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4일은요.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네, 추석 연휴 다 끝난 수요일이에요. 그렇죠? 다 쉰다고요. 그러면 추석 연휴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라는 거죠. 이거래일 전 9월 26일까지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거쳐서 편안하게 주식을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1대1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제한적일 겁니다. 한 15%에서 20% 정도 오르면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더 가면은 뭐 땡큐긴 하고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거나 하면서 아니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냥 전량 전부 파셔야 됩니다. 단 언제 26일 안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주가가 튈 거란 말이에요. 언제 튀냐면 이것까지 예측을 다 해드릴게요. 언제 튈까요? 네, 9월 30일 날 주가가 튀어 오를 겁니다. 9월 30일 날. 그날 상황 보고 우리는 주식을 팔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날 가고 그 다음 날 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냥 수요일 날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주치의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20% 이상 올라갔다면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 기준을 맞춰가지고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원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쳐버리면 만약에 20% 이상에서 팔았다 치면은 우린 수익이 얼마가 나는 거죠? 10%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안정적으로. 네.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제까지 사실 3기 EV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무조건 빠지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실 호가창 여러 가지고 보건데 막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면은.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3기 EV를 매수하신 분들은 무슨 생각이신가. 전혀 이 주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3기 EV를 어제나 그제나 이렇게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 상황이에요. 심각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상황 보면서 대응하시되요. 우선은 당분간의 3기 EV는 앞으로는 볼 종목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무상증자, 유상증자 관련한 종목이 있을 때마다 그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예측을 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KMW 오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지켜보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어제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양봉 이후에 조금 밀리는 흐름인데요. 사실 어제 방송 이후로 20%대에서 빠르게 좀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결국에는 안착을 해줬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제가 이게 어제 굉장히 좀 중요했어서 한번 짚어드렸고 그 전주, 지난주에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말씀드렸어요. 뭔가 심상치가 않다 말씀드리고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결국에.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거의 7%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터졌어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 건 뭐냐면 어제보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뭐 크진 않지만 짧게나마 윗꼬리가 달렸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조금 상황 보면은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주봉으로 돌려서 차트를 크게 보자면요. 이 어제 그려놨던 거 그대로인데요.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19년 초까지 해서 박스권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라인을 한 중간 정도, 이 박스권의 한 평균 단가 정도의 라인에 그냥 대충 그어보자면 지금 최근의 가격의 바닥 라인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이런 바닥이 진바닥, 대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보면은 이때 당시도 나름 바닥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이때 당시가 빠졌던 이유는 이때 막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크게 막아주는 곳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자면은 2년 반 만에, 2년 반도 뭐예요? 더 됐죠? 그 가운데서 거래량을 보세요. 최근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좀 올려볼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 이 거래량이 거의 3년 만에 나오는 거래량이 포착이 됐다고요. 이 거래량, 주봉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다는 것은 주가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조금 뭔가 누군가가 뭔가 이슈가 있거나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상승을 주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움직임이 우선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저도 궁금한 게 주가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여부는 예측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뭐 평균적인 이제 움직임을 따라서 예측해 본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 그 다음 매물벽과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곳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꽤나 오랜 시간 횡보했던 자리들. 그러면 큰 박스를 그려볼 때 제가 이 박스를 그려본다는 거죠. 나름 바닥과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약 1년 정도 기간 동안의 박스 자리예요. 묵혀 있었다는 거죠. 이 박스 자리의 한 중단 라인은 얼마냐면 거의 3만 원 자리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자리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선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 5G나 6G 같은 경우가 조금 뭔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시너지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이슈화가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바람이 좀 불어버리면 쫙 몰려버릴 거고, 지금 그 투자하시는 테마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뭐 많이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마땅히 종목을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튼튼하면서도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잘 없는데 KMW는 그러신 분들께 시선 뺏기가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큰 상승을 볼까요? 이렇게 큰 상승 있죠? 네. 이거를 우리가 봤었고 기억을 했었고 몇 배가 올랐었나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요. 바닥부터 해서 고점까지 거의 뭐 한 8배 정도가 올랐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뭐 7배 정도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바닥 이하까지 깨진 상황에서의 이런 그림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은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흐름을 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 한번 또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KMW 3년 만에 나온 유의미한 거래량에 주목을 해봤고요. 8개월 동안 시장에서 소화됐던 종목인데 지켜보자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입니다.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공략주들 흐름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알아볼 종목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저희가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 기아인데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또 놓칠 뻔했던 중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오늘 2.5%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략주인 기아 역시나 2.5%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 괜찮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현대차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좀 이따 얘기 됐는데. 자, 우선 현대차 흐름 보면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나름 괜찮게 움직이는 이제 업종 가운데 하나예요. 자동차 쪽이 괜찮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쪽 라인에 있어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기아, 현대보다는 기아가 좀 가벼워서 기아를 좀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지난 5월부터는 자동차 안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래저래 조금 걱정이 좀 스러웠는데 왜 기관들도 그렇고 사실 7월부터 계속 5월부터 계속 매도세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8월, 7월 거치고 8월 거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횡보를 시킵니다. 안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씩의 움직임이 좀 살아나는 걸 보고 저도 지금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어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 거의 이 근래 한 달 동안 보시면 외인들의 좀 매수 흐름세가 나름 강했었고요. 기관들은 최근에 조금 집중적인 흐름으로 매수를 했던 흐름이 9월 14일, 15일경에 굉장히 많은 수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금융투자 쪽에서. 자, 기아 같은 경우도 좀 보자면요. 자, 기아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와 주거든요. 근데 기아는 오늘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외인 수급 강하고요. 기관 수급도 오늘 강하게 들어와요. 특히나 외인 수급이 오늘 현재 시간부로 15만 주가량 들어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8월 말쯤에 이 정도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뭔가 조금 끌어당기는 모습이 강하다는 거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진 않지만 있어요. 4분기도 있긴 해요. 근데 짧게나 보더라도 단기적인 패턴으로는 단기 급등 가능성을 노리고 대응해볼 만한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외인과 기관들이 보통 이 정도 타이밍에 노림세가 좀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조금 끌어올리면서 수익 실현하려는 모습이 좀 보여서 한번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 흐름 너무나 좀 상황 좋고요. 기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상황 보고서 조금 더 튀어 올라간다면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물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올해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특히나 오늘 시장이나 FOMC 새벽에 이제 다가올 새벽에 이것저것 점도표부터 얘기가 있겠지만은 추석 이후부터의 시장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끝까지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대형주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는 시장이니까 좀만 힘내시고 추석 이후로 해서 한 번에 재상승 한번 크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아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역시나 빠르게 지지받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바로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유커 관련주부터 하반기 실적주들 바로 한번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종목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시장 상황 자체도 이게 FOMC 눈치 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되고 뭐 어제 추천드렸었던 기아가 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흐름은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사실 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은 없어요. 그냥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종목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 자체, 시장 흐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이렇게 있어주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지금 제가 뭐 드리고 있지만 매도를 나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FOMC 때문에 지금 시장 힘들죠? 그 다음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FOMC 끝나고 내일이랑 금요일 날 그리고 월, 화, 수 있는데 주식을 할 마음이 있냐고요. 딱히 없단 말이에요. 3거래일, 4거래일 이상을 우리가 뉴욕 증시를 빼먹고 봐야 되는데 그게 쉽냐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또 국내에서 바로 또 닥쳐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잠정치 3분기 실적 발표가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곧 발표가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 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주식 자체를 마땅히 좀 크게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9월 달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우선 살만한 거를 봤을 때 그래 삼성전자는 우선은 일단 사놓고 보자. 왜? 뭔가 일단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큰 수급이 불어나지 않고 있고 바닥을 그나마 확인하면서 요거는 괜찮겠다. 그래도 코스피 200 내에서의 종목이니까 최근에 좀 매수가 잡히는 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매수할 종목이 이렇게 폭이 굉장히 지금 좁아요. 이게 추석이 좀 끝나고 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끝나야 이 폭이 조금 늘어나면서요.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끌어올려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 어떤 시장이냐면 테마주들도 재미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이래저래 그냥 힘이 없는 한 템포 쉬어가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너도 나도.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급하게 보실 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서 연휴 끝나고 나야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특별하게 뭐 AS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종목들 좀 차분하게 보유하시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잘 쉬고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석 때까지 잘 쉬어가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또 오늘의 공략주도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요. 그래도 이 종목 바닥은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 만도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많은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올라갈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 사실 회사가 별로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올해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예. 회사 괜찮거든요. 네, 이익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잘 나오는데 주가는 이렇습니다. 근데 외인이든 기관이든 이런 상황에서의 차트 바닥이 큰 바닥으로 보자면 이런 큰 바닥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뭐 3바닥, 4바닥이라 할 수도 있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실적 괜찮아. 현대차나 기아차가 3분기 실적이 약간 우려스러운데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만도 같은 경우는 현재 괜찮다는 거죠. 실적 흐름 자체가. 그럼 여기에서 주가를 여기서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튀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시간이 조금만 걸리더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닥에서 횡보시키는데 수급 상황을 보니까 그간에 조금 기관들이 계속 버렸어요. 이 종목을. 쭉 매도였다가 최근에 조금씩이나마 매수하는 쪽, 매도하는 쪽이 겹치기 시작해요. 이런 자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리에 주가는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대응하고 이 상황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하락이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어느 순간 팍 돌리기 시작해요. 그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HL 만도를 일단은 가지고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조금이나 매수하셔서요. 저는 추석 이후로 보긴 하는데 좀 빠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매출의 최대 바닥.
최소 5바닥 정도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HL 만도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모비스 알아봤습니다.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효과 소식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3기 EV 짚어봤습니다. 무상증자 권리 공매도 속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HL 만도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